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군정 주요 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관광진흥과, 환경보호과, 산림과, 수도사업과, 도시과, 건축과, 건설과, 안전교통과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 회의에 이어서 보고는 서면 자료로 가름하고 바로 질의응답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관광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그 주요 업무 계획 중에서 12페이지 하동 핫플레이스 브랜딩화 사업, 그 다음 18페이지 보면 힐링 앤드 치유 하동 여행 지원 사업, 22페이지 신혼부부 여행 인센티브 지급, 또 다른까지만은 기획 예산가에 인플루언서인 하동, 모두 SNS 연계 바이럴 마케팅입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또 하동 관광 공모전이나 하동 관광 사진 공모전도 사업 성격을 보면 유사해 보입니다. 홍보 효과는 어떻습니까? 국민들의 체감할 정도의 유의미한 성과가 있습니까? 작년보다는 조금 그 세부적인 사업을 좀 늘렸습니다. 작년에 태교 여행이든지 인플루언서 뭐 그런 홍보 사항은 그 효과가 충분히 있다라고 저희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좀 다양하게 좀 시작해 볼 필요가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국민들도 체감을 하던가요? 예, 아마 체감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핫플레이스로 지정된 곳이 44개소입니다. 3페이지를 보면 올해 60개까지 늘린다는 목표를 세웠는데 애초에 50개로 알고 있는데 날림으로 비춰지길 염려가 없겠습니까? 그 부분이 저희들이 이제 제일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44개소에서 이제 6개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역에 보니까 더 훌륭한 관광 자원이 개인들이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조금 숨어 있는 관광지라고 하면은 더 발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목표는 60개인데, 뭐 그 개수에는 뭐 제한을 두지 않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애초에 50개를 60개로 늘린다는 거는 갑자기 이렇게 우리가 발굴도 안 된 상태인데 이걸 너무 갑자기 발굴을 하다 보면은 이게 잘못하면 난립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은 충분히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를 보면 또 지정된 44개 중에 카페가 18개소로 약 40%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다원이 8개, 식당이 5개소, 숙박시설이 7개소입니다. 추천을 통해 선정되었다기보다는 거의 대부분 신청을 통해 지정된 곳이 많은데 카페가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예, 그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관광객들이 우리 큰 주요 관광지를 제외하고 우리 지역 주민들이 많이 가는 찾고 싶은 그런 관광지를 가야 되는데 한정에 좀 편중되어 있으면은 그것도 저희들이 문제라고 그렇게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잘 생각해서 너무 편중되게 하지 말고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핫플레이스로 지정의 경우 대부분 인지도가 높아 지정됐다고 보기는 어려운 수만큼 바이럴 마케팅만으로는 그 한계가 있을 텐데요. 그 17페이지의 핫플레이스 브랜드화 사업이 아마 그런 점을 염두에 두고 기획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지자체의 홍보 못지않게 사업장의 역할도 큰 만큼 그런 점들이 얼마나 뒷받침이 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또 지금의 홍보 행태는 타 지자체와의 차이점이 두드러져 보이지도 않아 앞으로 얼마나 지속 가능한지는 확실치 않아 보입니다. 앞으로 관광 홍보 방향에 대해서 너무 트렌드에만 치우치지 말고
여러 방면으로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예, 그런 부분은 좀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김민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바로 지정해 주십시오. 예, 이하옥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그 우리 동료 의원이 말씀드렸는데, 하프, 그거는 뭐, 거기에 대한 규칙이 있습니까? 그, 지정하는 데 대한 무슨 규칙이 있어야지. 어떤 의미에서 그걸 합니까? 아니, 지금 그 동료 의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프리더라 이라면은, 우리 하동군의 명수 아닙니까? 이제 명수로 지정해가, 이제 예부에서 우리 하동에 관광을 온다. 이라면은, 제일 먼저 그거를 찾을 거 아닙니까? 네. 인터넷을 들어가든지 뭐, 그걸 들어가지고 찾아보면은, 그럼 우리 하프리더가 막 50개, 60개 있다 아닙니까? 네. 그러면 자, 그곳을 찾아가서, 과연 관광객이 실망하지 않게끔, 네. 아, 이 진짜 하동군이 대표로 뽑아낸 하프리더가 정말 그 의미 있고 관광 자원으로서의 뭐가 있다는 이런 그거를 남기고 이래야 되는데 무작정 막 제가 그 개인적인 생각이 있나마는 뭐 자기 집 장사하기 위해서 이 하프리더 하는 것도 있어요. 예. 그런 것도 좀 문제성은 없습니까? 그 한 사람의 위주로 우리 하동군 전체의 모든 브랜드가 활성화가 되고 홍보가 되고 이래가지고 우리 전국의 관광객들이 하동을 찾는데 그가 돼야 되는데 일종의 개인의 예. 거기 선전이 돼서 된다는 그거는 조금 고려해야 되지 않나. 저도 그런 염려스러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거를 잘 그거 해서 많이 있다고 좋은 게 아니라 정말 신중 있게 해가지고 그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전국에서 오신 분들이 진짜 과연 그거는 한번 가볼만 하더라. 그런 그걸 느끼게끔 잘 검토를 해서 지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제 3년차 들어서 이제 그 고민하고 걱정을 했던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우리가 주민들의 의견도 좀 듣고 해서 그 좀 개선 방안을 계속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옷도 마찬가지 브랜드가 있다 아닙니까? 브랜드 가게에 옷을 사러 가면 옷이 많이 없어요. 몇 불 탁 있는데 이 많이 해가지고 오가지고 하동에 누가 있까네 뭐 별것도 아닌 것도 막 핫브랜드 정해가지고 이리저리 오히려 그러면은 하동군의 질이 더 떨어집니다. 정말 그런 걸 단디 생각해서 한 가지를 가지고 많은 사람이 오도록 만들지 여기저기 한다 해서 좋은 결과가 오겠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신중히 생각해 주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하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희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그럼 14쪽에 한번 보시죠. 예, 다도해를 품은 자전거길, 금호산 일원에다 이렇게 준비를 하고 계시네요. 신규 사업으로. 네. 그 작년부터 이 얘기를 들은 그 자전거를 즐기는 분들이 언제 설치가 되면 자전거길 어떤 코스마다 꼭 필요한 그런 장비들은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는가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혹시 코스마다 자전거에 필요한 그런 장비들은 준비를 좀 하고 계십니까? 어떤 식으로 준비하고 계시죠? 지금 요 자전거길은 처음에는 저희들이 한 5억이나 10억 정도 해서 금호산을 조금 자전거길 명품화 사업으로 추진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진주같이 이렇게 이제 길을 조성하고 싶은데 이게 처음부터 바로 하기는 그렇고 이걸 저희들이 5천만 원 요 사업을 시행한 이유가 처음에는 기본적인 뭐 안내 시설이나 정비부터 하고 그 라이딩 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좀 모아서 요걸 좀 향후에 좀 그렇게 확대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전국에 자전거길을 찾는 분들이 원하는 게 아마 다 비슷할 겁니다. 그죠? 네, 예. 자기들이 비슷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이미 준비하면서 정말 다도해를 품은 멋진 자전거이기 때문에 그에 걸맞게
자전거 즐기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정말 너무 좋다 이렇게 함께 즐길 수 있는 사람들을 같이 이렇게 데려올 수 있는 그런 길이 될 수 있도록 네. 좀 끝까지 신경 잘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알겠습니다. 금호산은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박이성 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민경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거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민경 의원입니다. 방금 동료 의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금호산 산악 자전거 길 조성에 근데 코스가 3코스까지 있는데 코스별로 난이도가 이제 다 다른 거예요? 저희들은 이 부분은 자전거 안 타고서 좀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이 코스 자체가 라이딩 하시는 분들이 좋다라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리고 현장에서 이제 길은 대체적으로는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는 그렇게 그분들의 의견을 듣는 과정을 올해는 거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물론 그 길을 조성해 놓으면 동호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 물론 동호인들을 위한 그 코스 길도 뭐 좋지만 또 일반인들도 그 코스를 같이 즐길 수 있는 뭐 초급, 중급 정도 이런 식으로 조금 코스를 나눠서 해주면 예, 더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접근성도 좋아야 한다 생각이 듭니다. 네,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동호인들이나 일반인들이 그 여기 산악 자전거 길을 이제 이용을 하실 때 이제 잠깐 머무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 지역에 또 체류할 수 있는 주위에 그런 뭐 방안들도 같이 고민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희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가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강희순 의원입니다. 저는 22쪽. 하동에서 축하받는 우리의 결혼 기념일 신혼부부 여행 인센티브 지급되어 있습니다. 이 신혼부부가 하동에 온다고 접수를 했을 때 한옥 호텔 숙박 지원은 무료로 되어 있거든요. 네. 이거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작년에 예산 설명할 때 우리 의원님들께서 강진의 반값 여행 뭐 그런 식으로 조금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올해 예산을 대폭적으로 확보할 수가 없어서 강진의 반값 여행을 조금 빈침확킹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우리만의 시책을 어떻게 한번 해볼까 하다가 이런 작은 게 우리 좀 특색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싶어서 이번에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특색을 위해서 지금 신혼부부가 우리 하동에 오면은 무료로 한옥 체험에 숙박을 무료로 해준다. 그러면 효과는 어떤 효과가 크다고 봅니까? 지금 1번은 인구 증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숙박을 하루 당일 지나가는데 인구 증가하고 관련이 있나요? 지금 우리 결혼하신 분들이 또 우리가 인구 감소, 인구 증대 문제가 우리가 정부적인 문제가 되다 과장님,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예, 본의원은 그렇게 와닿지 않는 설명이시고, 예. 그럼 경제성도 우리가 저는 우리 하동도 지자체도 이제 경제성으로 좀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퍼주기식이 아니라, 물론 신혼부부를 우리 하동에 정말 한옥 체험 좋습니다. 그죠?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돼가지고 선전해서 그분들이 머물고 와서 자고 쓰고 가게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무료로 해주고, 그분들이 하루 신혼여행 와서 이틀 자고 가는데 하동에서 살림을 한다? 그거는 타당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그분들이 신혼여행 와서 여기서 하동 물건 얼마나 사갈까요? 결국 먹는 게 우리 음식입니다. 그리고 둘로 바는 거. 우리 하동에 있는 상품을 신혼여행 선물로 사갈까요? 그래, 이런 기대치를 본다면, 저는 신혼부부를 우리 하동에 이렇게 모이게 하는 거는 정말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는데, 이 무료라는 이 말에 대해서는 저는 참 너무 경제적이라든지 또 신혼부부가 우리 하동에 오게 만드는 목적이라든지 효과가 별 의미가 없다.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도 우리 하동을 많이 알리는 홍보 효과도 있어야 되고, 하동에 오면은 경제성,
쓰고 가고 먹고 자고 가고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무료로 자게 해주고 한옥숙박 얼마입니까? 예, 5만 원부터 20만 원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걸 갖다가 우리 하동 사람들한테 혜택 줍니까? 하동 사람이 그 저기 예를 들어서 결혼했어. 이 결혼 기념일도 있죠. 결혼 기념일 신혼부부 우리 하동 분들 결혼 기념일 때 그거 신청하면 됩니까? 예, 됩니다. 예. 아 그럼 우리 하동 군도 되네요. 예. 하동 군이라 왜 안 해놨습니까? 그 모든 분들이 다 해당이 됩니다. 아 그러면 우리 하동 군민들 전국에 계시는 분들 결혼 기념일이나 신혼부부에게는 무료로 체험할 수 있게 해준다. 작년에 예, 결혼하신 분들은 아 그럼 1박 2일입니까? 2박 3일입니까? 뭐 하루 정도만 하면 안 되겠습니까? 하루 정도만 하면 신혼부부들이 하루만 자고 갈까요? 일단은 알겠고 1박 2일 무료다. 예, 예, 하루는 무료고 그럼 우리 하동 군민들도 예. 우리 어머님들도 다 국민이니까 다 결혼 기념일에 해당된단 말씀이죠? 어머님들은 결혼하시면 됩니다. 예. 예. 그래 알겠습니다. 이런 그 저는 제가 짓고자 하는 거는 그 이 아이디어는 좋았는데 효과면이나 경제성에는 좀 뒤떨어지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어느 정도 정착이 된다면 이게 그냥 무조건 이렇게 무료로 하는 것보다는 돈을 제대로 받고 우리 하동을 알리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작년에 태교 여행을 하면서 그 오신 분들이 뭐 30분, 30몇 분들이 왔는데 이분들이 상당히 감동을 받고 갔습니다. 그분들은 공짜로 태워주는데 감동을 받죠. 그래서 이제 그분들은 평생에 하동을 또 좋아하는 분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분들도 마찬가지 실제 얼마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얼마 안 되는 그 수를 가지고 저희들이 홍보 효과를 좀 있다라고. 예, 과장님 이게 이제 시작이다 아닙니까? 네. 이제 시작이면은 외부 사람이 오기 전에 우리 하동의 결혼 기념일 가진 분들이 하게 된다면 외부 사람 못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일 이걸 계속적으로 한다 하면 하동 몇 프로, 타지에서 몇 프로 이리 하십시오. 만일에 우리 하동 사람 결혼 기념일이라. 근데 하고 싶어. 예약 안 돼. 그럼 그날은 그냥 지나간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프로세저를 나누십시오. 말씀대로 우리 국민부터 그러면 그렇게 먼저 시행을 하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희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 김혜수 의원님부터 먼저 질의를 하십시오. 예,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우리 동료 의원님들도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6페이지하고 36페이지를 보면 우리가 2023년부터 50개 핫플레이스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죠. 네, 이게 6페이지에 선정된 거와 같은 거지 네,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럼 지금 예를 들자면 지금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대로 객관성도 없고 뭐 유치하는 뭐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거를 정하셨는지를 모르겠으나 일단 50개 핫플레이스라고 이렇게 정해놓은 우리 공약이 지금 44개는 정해졌고 6개 남았습니다. 그 6개를 추가할 건지 아니면 2025년 핫플레이스를 새로 선정할 건지. 올해까지 60개 하면은 14개를 좀 추가로 16개를 추가로 더 지정할 예정입니다. 그렇죠. 근데 과장님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여기에 봤을 때 물론 핫플레이스라고 인정할 만한 곳은 있으나 핫플레이스가 장소에 그러니까 스페이스, 그러니까 장소죠. 공간을 얘기하는 핫플레이스인지, 뭐 숙소의 핫플레이스인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지금 민간이 지금 선정된 게 37개다 보니까 굉장히 어쩌면 여기 선정되지 않은 분들 중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맛집이 있고 숙박업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뭐 음식이든 뭐 숙소면 숙소, 뭐 베이커리면 베이커리 카페,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식당, 뭐 일식이면 일식,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분류해서 저희가 홍보를 하고 핫플레이스는 따로 지정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거를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고, 왜냐하면 뭐 저희 기준에 봤을 때 이건 핫플레이스가 아닌데라고 했던 데를 자 너 이제 핫플레이스가 아니래 라고 해서 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선정하는 거에 있어서. 왜냐하면 그거는 선정 자체를 객관적이고 공적이지 않게 했던 우리 행정의 실수로
도리에 있는 몫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 담당 계장님들이랑 생각을 해서 이거 조금 다시 한번 세팅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분류별로.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로 이하옥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저 과장님, 지금 우리가 이게 2025년도 업무 보고 아닙니까? 물론 과에서 과장님이나 계장님들께서 좋은 사업을 이렇게 해가 올 한 해 이렇게 하겠다는 보고인데, 물론 신규도 좋아요. 신규도 좋으나 제가 이래 볼 때는 그 토지 장터 있죠. 토지 장터가 지금 죽었습니다. 지금 문학 그거 할 때 한번 모여가지고 밥 먹는 거. 이거를 지금 자꾸만 여기에 토지 장터 내가지고 할 게 아니고, 물론 신규 사업도 좋지만은 기존에 있는 그거를 활성화시키는 그것도 조금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거기 내가 상인들 해서 내가 몇 번 가봤는데, 이제 저리로 토지 문화관은 올라가는 길 아닙니까? 그러면 장터는 일로 내려오는 길 아닙니까? 길이 너무 협소한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넓은 길을 독해가 내려오지 이쪽을 사람이 많이 안 오는 거라. 그래서 그게 장사가 안 된다는 말을 꼭 골목에 몇 개 있는 장사들이 다 말해요. 저 역시 봐도 갔다가 구경하고 좋은 길로 택거지. 이쪽에 길을 좀 가정집을 좀 어떻게 하는 게가 길을 쫙 내가지고 이리 오도록 해는 장터가, 토지 장터가 살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임대를 내주든 식당을 하든지 뭘 하든지 이래 해가지고 군에서 그거를 안 하고 그냥 저쪽으로만 했겠네. 개인 집에 식당 그런 것도 개인의 임대가 되면 임대료도 비싸지 않습니까? 이런 그거를 기존에 있던 거를 어떠면은 잘 해서 활성화를 시키느냐 이런 데도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하계장터에 옥화주막이 많이 나오는데, 내가 그거를 우리 형제멍 주막 그거 뜰 때도 반대한 이유는 그런 장래성을 봐야 되거든요. 거기는 진짜 주로 막걸리 주로라. 그러니까 외부에서 젊은이든지 이래 오면은 그거 오보고 이런 기타 치시고 이런 거기에서 즐기는 이런 있다 아닙니까? 즐거움 이런 걸 해가지고 인기가 많은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동에서 찾아오는 그는 우리 이런 지금 토지 장터 같은 데도 얼마든지 길만 넓혀가지고 그래 놓으면은 이게 잘 할 수 있는데도 길도 사람도 못 오고 차도 못 오는 사람도 안 되기는 거기에 있으면 뭐합니까? 이런 거 자꾸 홍보를 하고 이런 그거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 업무 보고니까 저희들 생각을 말씀드리니까 거기에 이제 그게 좀 거기 간다면은 같이 한번 생각해 봐 주시면. 그 부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제3판택 주변을 좀 정비를 하고, 부서진데 수리도 하고 그런 계획을 올해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해왔는데, 이제 예산 때문에 점점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생각만 가지고 있었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좀 따로 좋은 방안을 만들어서 이장님들하고 좀 해결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쪽에는 주택이 있으니까 보상을 해주면 네. 돈이 많이 들면 이쪽 밭 있다 아닙니까? 네. 이쪽으로 들어가는 길이 좋게 예, 있다 그 아닙니까? 부분을, 길을 첫째는 모든 곳에 길이 좋아야 돼요. 요새 저 산골에 장사한다고 안 되는 거 아닙니다. 거기 길만 좋고 음식만 맛있다면은 요새 다 찾아가요. 그러니까 첫째는 그런 길을 해가지고 오도록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냐 싶은 생각에서 말씀드릴 거예요. 참고가 되신다면, 이제 업무 보고니까 주로 우리가 그거를 해보자는 겁니다. 11페이지 해양관광단지 지정조성 이거 있지. 진교면, 술상리, 금남면, 중평리 이론 해난 여기 해와 달은 어떻게 됐습니까? 해와 달. 해양수산가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거 뭐 뜯는다는 말이 있더만은. 그 진짜 잘 그 길다 내놓 하면 그거가 진짜 좋은데 그거를 이어서 그거를 못하고 자꾸만 맨날 옛날에 있는 것을 이래 살리가 좋은 거는 연계성을 가지고 발전을 시켜야 되는데 이상하게 내가 뭐 의원을 얼마 안 해보고 내가 하동에 언제 한 20년 남짓되지만은 군수가 바뀌니까 막 전부 전직 군수하는 거는 다 없애버리려고 난리더라고. 그 하동군에 무슨 도이 그래 많습니까? 내 돈 같으면 그래 하겠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과장님들이나 행정에서 이래 마음을 모아가지고 연관성 있는 이런 관광지가 우리가 그렇게 되면 자꾸 뜯어버리고 새로 하고 뜯어버리고 새로 하게 되면은 과거의 옛 그게 없어져요. 예, 그런 부분. 행정은 정말 그거도 뭐라고 뭐 스레트 그런 거 합니까? 짚을 가지고 딱 재산받기 현재 거기에 맞는 리모델링을 해야지. 아무튼 고생이 많고 예. 우리 그 하동에 발전이 되는 그런데 좀 신경을 써서 계장님들은 다 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함께 하도록 합시다. 알겠습니다. 예, 수고만 이상입니다. 예, 이하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희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가장 급하게 하다 보니까 하나 놓친 게 있습니다. 21쪽에 어디요? 하동 관광사진 공모전. 이거 하동 관광사진 공모전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참 잘 했다 싶은데 저는 이제 우리 일반인들이 하동 관광사진을 통해서 이 예산이 300만 원 돼 있네, 군비가. 예.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이냐면 우리 하동에서 보면 천왕봉도 보이고 지리산도 보이고 정말 하동이 정말 좋은 환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진 작가들이 우리 하동에 좀 모여서 하동에 우리가 보지 못했던 이런 작품을 좀 찾아낼 수 있도록 사진 그 공모전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한번 했었거든요. 그래 이거는 이제 시작이니까 앞으로 이 얘기에서 좀 더 우리가 일반인들이 아마추어가 보는 거하고 또 작가들이 우리가 보는 거 찾아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예, 맞습니다. 예. 사진 작가 공모전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강희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관광진흥과가 이게 그 관심 있는 과라서 이렇게 질의응답이 많습니다. 본 의원도 한 두 가지만 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과장님 24년 핫플레이스 선정 현황인데 이게 선정 기준이 있죠. 무조건 선정해 주진 않을 거 아니겠어요? 예, 선정 기준은 이제 우리가 업체에 그 용역을 하면서 뭐 4가지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 입지적인 그리고 좀 차별성 뭐 이렇게 그리고 또 SNS에 또 사람들이 또 찾고 싶은 뭐 그런 이제 여러 가지를 합해가지고 하는데 이게 저희들이 보는 관점하고 그 전문가들이 보는 관점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과장님 그러면 먼저 자료 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이게 선정 기준에 대한 자료를 좀 하나 좀 주시고 그 다음에 이게 조금 그 과장님 답변 속에서 저희도 동의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한번 보십시다. 43번을 한번 봐봐요. 축지리 무남송 명소인데 명소가 이게 축지리 무남송만 있을 거는 아닐 거 아니에요. 왜 하필이면 무남송만 들어갔을까? 악양만 해도 예를 들면 뭐 부부송이란다든지 11천송이란다든지 그 다음에 또 우리 하동에 있는 송림공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왜 빠졌을까라는 의문이 있거든요. 그래 그런 것들이 왜 빠졌는지 그러면 선정 기준은 뭔지라는 의문점을 갖게 됩니다. 다음 두 번째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그럼 선정되고 나면 이게 어떤 혜택들이 옵니까? 1차적으로 선정되고 나니 우리가 자부담해서 한 900만 원 정도 시설 준비를 했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자체적으로 좀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을 그 역량 강화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홍보하고 뭐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브랜딩화하는 이제 그런 부분을 올해 이제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과장님 이게 이 명소라는 곳이 이게 좀 희귀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많이 늘트린다고 좋을 일은 아니죠. 우리는 우리 도의원님 자주 쓰시고 계시는 삼포지향이어서 자랑할 게 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렇게 딱 골라내야 되는데 좀 너무 좀 많이 이렇게 하면 희소성의 가치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약간의 우려가 있으니까 그건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뭐 우리 100선을 한다든지 뭐 50선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고 방금 과장님 답변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질의를 한 건데 밖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제 선정 기준이 뭐냐 우리 집도 저기 충분히 그 저 집 못지않게 괜찮은 그 명소다. 근데 왜 빠졌을까? 그 다음에 이렇게 선정하고 나면 조금씩 아주 작은 겁니다만은 지원해주고 우리 군이 대대적인 홍보를 해주고 그러니까 이 장사하는 분들은 세밀한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좀 헤아려 가면서 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 24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소설 속의 옥화주막 하동만의 매력 이염이라고 되어 있는데, 옥화주막하고 조영남 갤러리가 언제 이렇게 지금 문을 닫고 아직까지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까? 지금 한 3년 정도 3, 4년 되었습니다.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구면사무소하고 저희들이 그 작년에 행안부의 고향 원래 사업도 참여를 준비도 하고 다양하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 자체가 구면사무소하고 연계되어야 된다 생각부터 해서 그걸 지금 놔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작년에 저희들이 그 화계면에 거주하시는 분들 또 뜻있는 분들에 대해서 이 부분을 자료도 받고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설명도 많이 받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게 너무 중요한 장소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이제 공모 사업을 통해서 저희들이 더 많은 의견을 받으려고 한 사업인데요. 회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즉 전체적으로 같이 묶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방치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이 군정의 방향이 이렇게 설정되어서 가는 길에 2년 조금 넘었을 겁니다. 2년 조금 넘었을 것 같은데 이제 폐허가 되어버렸죠, 거기가. 그래서 청소도 안 하고 지금 엉망이 되어 있으니까 이제 과장님 관리해야 될지 재산관리,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담당하고 있는 재정관리과가 담당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걸 방치해 놓으면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거미줄이라도 걷어야 될 건데 거미줄, 풀, 쓰레기 엉망이잖아요.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됩니까 이게?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근데 또 말씀 도중에 시험 다락방 조성은 지금 멈춰 서 있는 거죠. 네. 군이 안 한다고 이렇게 대대적으로 보도자료까지 내셨죠. 안 하겠다고. 근데 어쨌든 화계면정보고회에 군수님이 오셔서 다시 또 추진하겠다고 하시기는 하십니다. 그 추진하든 말든 그거는 군수님의 의지력인 것인데 가장 중요한 건 화계면민들의 여론이죠. 네, 맞습니다. 다시 그러면 화계면민들을 이렇게 추진하는 걸 끌어낼 자신이 있습니까? 이게 말이에요. 답변 도중에 죄송한데 자발적으로 면민들이 참석해서 자발적인 게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토론이 되어야 되는데 행정이 하는 것들을 보면 약간 강제적이죠. 이게 무슨 얘기냐? 그게 예를 들면 이장협회라든지 사회단체가 나오라 해서 그분들에게 미리 가드라인을 제시해 놓고 하는 그런 것들은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정말로 자유로운 토론이 되어야서 그분들의 의견이 존중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말씀하신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요 사업비를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뜻은 있지만은 의견을 제시 못하는 분들의 의견을 다 받아서 저희들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시 공청회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아니, 이거는 개인들의 어떤 의견을 받는
그걸 공모를 받아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은 저희들이 아니 말고 예. 시험 다락방 조성. 그 과장님 건 아니에요. 재정관리 예, 건데 예, 그거는 맞습니다. 그게 같이 연결되어야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구 하계장터가 거의 이제 한 10분의 1 토막 난 거는 알고 계십니까? 관광객들이 오는 것. 그렇게 이제 예, 이제 10분의 1은 아니고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 관광 객선에 이제 포함되면서 그 어저께 발표가 나는데 그걸 보면서 저희들이 그 썩 좋지만은 않습니다. 이게 화개장터를 저희들이 더 발전을 시켜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좀 많은 책임을 동감하고 있습니다. 아니 관광과장님 그 관광진흥과장님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않습니다. 근데 외지인들이 하동을 어떻게 할까요? 화개장터는 알아도 하동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만큼 이제 명사가 이렇게 대단히 크게 알려졌다라는 것이죠. 화개장터 다음이 하나도 없다 보니까 안 찾아온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혹시 동의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결국은 화개장터 다음으로 가려면 조선시대의 장을 재현하는 길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외지인들이 화개장터를 구경 오는 것들은 아 조선시대에 화개장터가 있을까라고 하고 올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이게 약초 시장도 아니고 뭐 이상한 시장으로 지금 변명하고 있잖아요. 그럼 결국은 관광진흥과장님 그건 계획을 가지고 다시 추진해 하셔야 돼요. 결합회의소에서 다시 추진하셔야 돼요, 그건. 올해 그 화개장 이제 계약이 만료가 됩니다. 그럼 뭐 지금부터 저희들은 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 화개장 그 상임 회장께서도 그런 부분을 많이 강조를 해주셔서 지금 많이 지금 협의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예. 긴 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하옥 연필이 그러니까 이 업무 보고니까 그거 하는 것보다도 서로 이제 의견을 주고받는 그거 식으로 했는데, 하는 게 안 자료가 좋습니까? 있는데. 그 하계장터 말이 나와서 내가 이제 생각이 나서 가는데 그 안에 그 사람은 가에 그 노점이 있다 아닙니까? 한 예. 번은 내가 집에 있는데 전화가 오가지고 난리라 그 군에서 오가 노점 못 하게 한다고 하니까네 노점 하는 사람은 하동 사람이고 그 안에 점포를 가진 사람은 줄로 저 다른 사람이 오가지고 한다 이거야 그 전화 민원이 그랬는데 그거를 못하게 하니까 사람이 붙어가 난리라고 내로 오가지고 좀 해결해 주래. 그 내가 그거 어떻게 해결해 줄기고 이런 것도 관에서 잘 그거를 해가지고 무조건 딱 형식적인 틀보다도 좀 우리가 이래 국민과 상대하는 데 있어서 조금 인간적인 면을 가지고 정책도 이렇게 좀 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그 신혼부부가 이 오면 무료로 1박 2일 지어준다 안 했습니까? 예. 그럼 그 상대는 어디 모텔입니까? 호텔입니까? 민박입니까? 호텔입니다. 호텔 특급 호텔. 한우체험. 한옥 호텔입니다. 예. 여기 토지문학관에. 예, 예, 그래서 맞습니다. 내가 그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 1박 2일이라도 오면은 우리 관광지에 있는 이런 걸 좋다고 그 일종의 무료면은 돈을 안 받는데 손해인가 싶어도 일종의 홍보거든요. 그걸 당연히 그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홍보니까 정말 우리 하동군에 하는 돈들이가 홍보하니 그런 사람들 오가 보고 와 과연 그렇더라. 그럼 내가 우리 서울 조카도 한번 오라 하려고. 그래 그런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이렇게 잘 되도록 그래 잘 예, 알겠습니다. 노력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이하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자료 요구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요구한 핫플레이스 선정 기준 자료를 2025년 1월 23일 10시까지 각 15부를 작성하여 의 사무과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긴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희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항상 수고 많습니다. 8쪽 한번 보시죠.
공중 화장실, 군관리와 민간관리해서 211곳 있네요. 예. 예,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잘 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도 하고 있고 수시로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저번에 제가 말씀드릴 때 앞으로 좀 꼭 필요한 장소라고 말씀도 드리고 그것이 한번 해보자고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혹시 기억은 하십니까? 예, 진교에서 인명으로 넘어오는 그 구간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 구간은 이제 거리 구간도 그렇고 거기는 국도가 아니고 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서 약간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다시 한 번 더 제가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땅으로 알고 있고 진교면 송원리 51-150번지, 예, 150번지 거기는 주차 공간도 충분하게 나오고 또 어떤 그런 지역민에게 뭐 해모관 주는 그런 장소도 전혀 아니고 한번 잘 보시면은 아주 괜찮은 장소라고 볼 수 있고 앞으로 잘 아시겠지만은 진교면에 별청지 하던 그 전국 파크골프 유치까지도 이렇게 계획하고 아마 파크골프장으로서는 명실공히 좀 인정받는 그런 장소가 아니겠나 싶기 때문에 건의를 드렸습니다. 의장님 그 자료 요청을 한번 해도 되겠습니까? 예, 공중 화장실 민간과 군관리가 211곳이 있는데 어디에 있는지 그 자료를 좀 주시면은 제가 시간이 있으면 한 가봤으면 하는 어떤 그런 바람이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요청을 좀 한번 드립니다. 예, 공원하고 이 종류가 있는데 기타 뭐 주요소 역 같은 경우는 그냥 아시는 내용이고 그리고 이제 피서지 이런 데에 아마 있으신 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 그 부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211곳이면은 절대 작은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하동을 왔다 가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얘기 듣고 난 이후에 눈을 닦고 찾아봐도 잘 없어요. 근데 221곳 같으면은 13개 읍면에 나눔을 해도 이게 어느 정도 계산이 나오기도 하는데 진짜 잘 안 보이거든요. 그리고 그 지금 잘 아시겠지만은 금성지구의 그 화장실을 지금 폐쇄해 놓은 거 아시죠? 어디 말씀이신 거예요? 잘 모르십니까? 예. 두 단지 밑에 아 거기는 저 우리 그 아닙니까? 그 예, 화장실 옛날 정말 잘 지어놓고 아주 수변 구역 그 하시는데 예. 아예 의원님 그게 이제 부서별로 약간 이게 그럼 그 관리가 화장실은 틀린데. 여기 숫자에 안 들어갑니까? 이게 포함이 돼 있는데 이제 그러니까, 관련 예. 부서가 그는 문화체육과 뭐 이렇게 문화관광과 뭐 이렇게 예, 하는데 그건 그래, 지금 여기가 아마 포함되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 예. 그런 부분들을 조금 참고해 보고 싶고 우리 그 국민들과 오시는 분들 좀 편안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알고 싶으니까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예, 회장님,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박유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희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강희순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방금 말씀하신 그 공중 화장실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일단은 우리 그 장애인 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화장실은 만들어져 있으나 정말 장애인들이 그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봐 주십시오. 일단은 다른 데 멀리 가지 말고 송림부터 한번 가보시면 장애인들이 가면은 우리가 요즘 다 그 식당이나 가보면 자동문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 미닫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좀 개선해야 될 문제라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건물에 그 화장실입니까? 그것도 한번 가보시면 우리가 그 교육받았을 때 장애인 화장실은 항상 앞쪽에 돼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화장실도 지금 돼 있는 걸 제가 구조로 바꾸라는 건 아닙니다. 일단은 들어가는 자체가 지금 형식적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다음에 과장님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또 송림에 이리 가보면 이거는 장애인한테 할 거는 아닙니다만은 이거는 안 하겠습니다. 일단 공중 화장실을 장애인들이 정말 제대로 쓸 수 있는 배려를 했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축 분뇨 배출 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번에도 문제는 있었습니다만은 가축을 키우시는 분들이 환경을 동네 분들에게 민폐를 안 끼쳐야 되는데 그런 걸 생각하지도 않고 지금 하시는 곳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는 얼마나 점검하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 지금 우리가 아주 큰 데가 지금 6군데, 항상 큰 데가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는 데가 6군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최근에는 행천 쪽으로 이 그렇죠. 민원이 좀 많이 들어오는데, 저희가 수시 점검도 가고, 그리고 분기별로, 그리고 2년에 한 번은 꼭 가고, 그리고 그 앞에 연도에 행정처분이나 또 이게 민원이 들어온 시설이나 이런 데는 그 계속해서 1년에 한 번씩 또 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수시로 이 민원이 좀 많습니다. 예, 그렇죠. 그 이제 저도 지역구가 행천이다 보니 전대는 저번에 과장께서 행정 조치를 했다 하셨고, 그다음 축전은 이번에 가니까 그 기촌하신 분들 민원입니다. 이거는 그 하동이 좋아서 들어와서 살고 보니까 냄새 때문에 죽전의 마을 그 기촌하신 분 얘기입니다. 그 축사에서 청소를 한다 하는 게 그 축사의 청소가 마을로 다 내려와가지고 악취가 정말 말도 못할 정도랍니다. 그래서 그 악취 때문에 너무 힘들다 이런 민원이 있으니 한번 가서 점검해 보시고 잘못된 것은 시정 요청을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자주 이 민원이 있으면은 꼭 현장에 바로 나가서 이제 조치를 하는데, 예, 계속 행천에서는 약간 조금 그래 많습니다. 저는 이게. 또 그 얘기도 하고 싶습니다. 그 북천이나 진교의 그 어려운 축사를 민원을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이번에도 올해도 뭐 공모 사업이 있다 하면 물론 그 업주가 그건 어떻게 들리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해서 도움이 있다면 공모 사업에 해서라도 이런 민원을 좀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앞으로는 그 방향으로 좀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강희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16페이지에 보면 깨끗한 그 하동 만들기 분야별 주요 사업을 보면 자원관리사 양성 사업이 있는데 예산이 계산되어 있습니까 이거? 이거는 따로 예산을 배정을 안 하고 네. 경제전략과의 그 일자리 사업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거기서 공고해가지고 모집해서 이렇게 저희가 요청을 하면은 받는 인원인데 이번에 1차로는 신청하시는 분이 없었고 2차로도 지금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럼 이분들이 자원관리사들이 주로 하시는 일은 업무는? 일단은 이제 전문 교육을 받아가지고 네. 큰 업면 위주로 해서 그 임금면까지 이제 재활용이나 뭐 이 자원을 이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일회용품 사용 억제나 이런 분을 교육을 좀 계속해서 경로당에 어머니들이 많이 계시는데 분리수거나 또 이렇게 어떤 것이 재활용이 가능한지 이런 걸 모르는 분이 계셔서 그걸 좀 해줘라는 요청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교육을 시켜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을에 가면은 우리가 이장님들도 계시고 부녀회장님도 계시고 또 지난번에 올라왔던 마을 협력가 그런 분도 있겠는데 그런 사람들이 해도 되지 않을까요 굳이? 그런 분들을 이제 교육을 좀 시켜서 같이 네. 할 수도 있는데 네. 이제 그런 부분은 또 전문 교육위는 마을하고 관련된 사업이나 이런 걸 하셔서 우리가 또 이거를 같이 해달라 이렇게 할 수는 없어서 아니 이제 왜 그 부분을 또 예. 교육시키면 되지. 예, 그거는 뭐 그 좀 사람 인력 있으면 그걸 자꾸 써야지 다른 인력을 갖다가 충당을 시킨다는 거는 우리 예산적인 문제에서도 별로 안 좋다 생각합니다. 약간은 이제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그렇게 했는데 공공근로 부분을 이제 일자리 요청을 했는데 그 부분 앞으로 우리가 마을협력가 이런 분들도 교육을 해가지고 나가시면은 이제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19페이지. 쓰레기, 하동업 쓰레기 집화장 설치사업을 보니까 하동업 체계소에 쓰레기 집화장을 설치한다는 내용인데 예산서를 보니까 금남면, 그 다음 금성면에 설치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사업 내용이 변경됩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별도 하동업 부분으로 해놓은 거고 금남하고 지금 예산서에 나와 있는 거는 금남에는 3개는 당초에 설정이 예산이 돼 예, 있고. 예산이 편성이 그러면 돼 있는 하동업은 추경으로 올라옵니까? 예, 추경을 하든지 아니면은 뭐 소규모 사업 이런 예산계의 사업으로 하든지 그렇게. 그러면 하동업에 그 집화장을 설치한다는 이게 위치가 지금 현재 여기 삼성스토어에서 업사무소 구간 중에 지금 무분별하게 막 이렇게 많이 나오는 구간 그리고 공간이 조금 있는 부분 3곳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우체국 앞에 하고
김밥날 앞에 하고 그다음에 스마일 식당 앞에 보면은 공간이 좀 있고 지금도 거기에 막 버리고 계시거든. 그 부분을 지금 세 군데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세 군데요. 예. 제가 보기에는 그 축첩 뒤에 보면은 축첩 옆으로인가 그 길에 나가는 데기 때문에 신협에서 나가는 길 거기에 여름에는 악취가 너무 심해요. 그 부분 지금 제일 많이 갖다 놓는 장소인데 그걸 어떻게 뭐 악취가 안 나오게끔 이거 우리 간에서 해줘야지. 쓰레기는 많이 넣고 검심을 갖다 놓고 오면 뭐 여름에는 완전 지나다닐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공중 화장실 그 어디고 시장 안에 보면은 그 어디고 하나상이 앞에 있지요. 예. 그 누차 예전에도 말인데 그 화장실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코가 힘들어서. 코가 힘들어해요. 우선 다른데 뭐 이거 화장실을 뭐 설치하고 이런 것보다도 있는 화장실을 관리를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부서가 아까 송림의 화장실도 그렇고 아마 이게 시당 화장실도 그렇고 이제 부서가 시당계하고 뭐 이렇게 문화재하고 같이 이렇게 나눠 연계해서 있는데 하십시오. 이거 또 예, 그리 환경이 하겠습니다. 우리가 환경 예. 관리 보호과니까 예. 그리고 그 뭐 송림에는 아까 뭐 다른 의원님이 뭐 장애 그걸 뭐 말했지만은 일단은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도 그 아동의 그 금방 말한 시장 안에 화장실은 사용할 수가 없을 정도로 해놓고 했으니까 가서 연계해서 확인해서 예. 그 화장실부터 좀 고쳐주십시오. 예,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치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민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오늘 김태훈입니다. 그 19쪽에 동의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매력 가동급 만들기 쓰레기 집화장 설치 작업이 있죠. 예, 그럼 제가 말씀드린 부분 시장통에 예, 예. 그 풀마트 옆에 이거 어떻게 누락시킵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별도로 이 사업은 그 구간의 도로변에 있는 사업이고 그거는 별도로 지금 구간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이 지금 현재 풀마트 옆에 나오는 부분에 뭐 여름 되면 냄새가 심하고 또 양이 많다. 그래서 이전을 해달라 지금 이래가지고 이전해달라는 부분하고 그쪽으로 지을지 이쪽으로 이전을 해가지고 거기로 지을지 그거는 지금 현장에 있는 미화원 분들하고 지금 장소로 물색을 하고 그 사업은 추진을 할 겁니다. 이거하고는 별도로. 예, 그러니까 가님 잘 아시죠 내용을. 예, 예. 저하고 통화를 엄청 예. 많이 했으니까 예. 이 부분을 분명히 해결해 주십시오. 예, 할 겁니다. 예.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혜수 의원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17페이지에 재활용 도움센터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하동하고 금남을 운영을 하실 생각을 하십니다. 그죠? 예, 예. 금남을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금남 개천시장에 보면은 그 도로변에 바로 옆인데 거기에 지금 민원이 좀 많습니다. 그게 들어오는 부분이 돼가지고 전도 말씀하시는 예, 예, 거죠? 전도 개천시장 그 위에 보면은 지금 현재로도 버리는 구간인데 거기에 지금 장소를 저희가 왜냐하면 어차피 지금 저희가 이 그 재활용에 대한 의식 변화와 여러 가지 그러면서 우리가 재활용 및 자원화의 어떤 필요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자원을 활용하기 위함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관광객이 많은 곳을 한다든지 뭐 하도 urban 인구가 많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데 뭐 진교면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은 화계 관광객들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음식점들이 많고 쓰레기들이 배출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지금 재활용 공간을 보면 재활용품 페트병 캔 등 수거 자판기를 설치를 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동읍에 2개가 예, 운영이 지금 현재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고 그렇다면은 이게 지금 이 재활용 도움센터에 일식이 하나가 더 들어가게 되면 수거 자판기가 예. 지금 나머지 2개 중에 하나를 다른 면으로 이동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지금 그런 계획은 앞으로 향후에 이제 이동할 수는 없고 추가로 이제 도에서 도비를 받아서 이동은 아예 안 됩니까? 예, 예. 그래서 그렇다면 이번에는 뭐 페트병보다는 캔이 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캔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하물며 횡천에서 페트병을 들고 나오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트럭에다가 싣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는 저희 행정이 느린 거지 국민의식이 약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의식 있는 분들이 금방 의식이
그 의식화된 것을 실천할 수 있는 것도 행정에서 도움이 뭐 빨리 해줘야지 이미 의식병원은 일어났는데 행정이 뒤처져서 이렇게 하지 못한다라는 거는 그건 국민 탓을 할 수는 없고 행정 탓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 하고 또 지금 분리배출 도우미 상주가 8시부터 5시가 되어 있고 배출 가능 24시간을 합니다. 이랬을 때 이게 관리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예, 관리가 되겠습니까? 안 되지 않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다른 지자체는 이걸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는지 어떤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하는지도 좀 여쭤보시고 보통 쓰레기를 저도 아파트에 사는데 버리는 분들이 오전에 출근할 때 버리고 나가시는 분 그리고 퇴근하고 저녁 식사 후에 운동 가기 전에 버리고 나가시는 분이 있지 보통 낮에는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어차피 사람이 써야 되고 이거를 관리를 해야 된다면 좀 집중되는 시간을 파악을 해야지 행정이 마음대로 멋대로 편하게 8시부터 5시까지 근데 이전에 이후에 버리는 사람이 훨씬 많으면 이게 관리가 되겠습니까? 이 부분도 조금 더 현장에 뭐 아파트 관리원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여쭤봐서 타당한 시간들 그리고 24시간 예를 들면 배출을 했을 때 관리가 안 될 시에는 뭐 12시부터 새벽 5시까지는 문을 닫고 뭐 이런 부분들까지도 조금 검토를 해야지 뭘 갖다 놓겠다 뭐 모니터를 하겠다 CCTV 이런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운행이 되었을 때 스타트가 됐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을 유념해서 사업을 계획을 하고 기획을 해야지 그냥 얼토당토않게 다른 지자체가 하니까 일단 우리도 짓고 보자는 지속 가능하게 이게 유지되기가 어렵다고 보고 항상 하동군이 그런 게 문제가 됐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페이지 매력 하동원 만들기 쓰레기 집화장 설치 사업 세 군데 장소를 보면요. 이게 유사한 사업이 진행됐던 곳입니다. 그게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고 싶습니다. 예쁜 정원 만들기가 지금 만들어져 있는 곳이 이 장소 앞이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두고 이거를 설치를 할 건지, 그걸 치우고 이거를 설치를 하는 건지. 치우지는 않고,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유로를 한다는 그런 계획도 있습니다. 지금, 그 주차장이나 이런 부분을. 그런데 지금 그거를 하단하고 이런 걸 조성을 해 놓으니까 어차피 그 옆에다가 또 쓰레기를 계속 지금 갖다 놓으시는 분이 있어서 그러면 거기를 기존에 계속 하던 분들인데 그거를 없애버리면은 이제 그러면 어떻게 집에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는 예쁜 아동 사업이 적재적소에 가지 않았다는 말을 하시는 거네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지금 보면은 이게 접이식입니다. 그러니까 사용하지 않는 때는 접어서 보행이 자유롭게 하고 거리를 깨끗하게 보이게 한다는 말인 것 같은데요. 그죠? 이게 뭐 보고 오신 거는 여기 어디야? 동작구. 서울특별시 동작구에서 보고 오셨는데 서울특별시 동작구 이걸 어떻게 관리하시던가요? 이건 시간 타임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저녁 때 되면은 이제 시간을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되면은 이제 배출을 하고 그 나머지 시간은 또 닫혀 있고 이렇게 지금 두 군데 열렸다 닫혔다 하는 동안 비도 올 수 있고 뭐 봉지가 찢어진 봉지를 버렸을 수도 있고 그럼 그게 만약 오염이 되면 이 관리는 누가 합니까? 매일 관리자고 우리가 이제 환경미화원을 비롯해서 계속 관리를 해 나가야지 이게. 그러면 하수구가 가까운 데 있어야 되겠네요. 아니 하수구는 필요가 없고 이 통이기 때문에. 아니죠. 이게 쓰레기 봉투를 버릴 거지 않습니까? 음식물 쓰레기 봉투면 노란 봉투 다 버릴 거지 않습니까? 음식물은 따로 여기에 같이 버릴 수는 없고 따로 이 공간 안에 내에다가 통을 만들든지 그렇게 하고 일반 쓰레기에 이렇게 탈 수 있는 거 노란 봉투는 이거는 관리 감독을 누가 지켜보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시간 타임을 이렇게 시간 타임은 누가 관리를 하십니까? 지정을 할 겁니다. 사람이 지정해서 관리를 할 거냐는 말입니다. 그거는 이제 환경미화원이 있기 때문에 계속 돌면서 그렇게 관리를 해가야지 지금. 돌면서 아래 봉지가 터져 있으면은 쓰레기차가 와서 다시 다 싣고 거기 밑을 청소를 합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여기가 민가가 있는 곳입니다. 그죠? 상가도 있지만 주민들이 다니는 길이고 그냥 쓰레기 저희가 버리는 것보다 이게 비용이 더 비싸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설치를 하려고 하는 의도가 쾌적하게 쓰레기 배출을 하고 주민들이 쓰레기 그 시간을 정해 놓고 그 시간이 아닌 다음에는 접어서 쾌적하게 하기 위함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이거를 이것 또한 관리 감독 책임을 우리 환경보호과가 가져가야 됩니다. 그죠? 예, 관리를 해야죠, 계속. 네. 관리는, 제 말은 그 관리를 해야지 이유가 지표를 보든지 아니면은 청소를 하든지 이게 그 청소를 하지 않았을 때 접었다 폈다 하면서 그 도로가 지저분해지는 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부분까지 우리가 고민을 해서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예. 이상입니다. 예, 김혜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민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아까 다른 동행원이 말했는데 17페이지 보면은 재활용 도움센터에 보면은 페트병하고 캔 등만 있다 아닙니까? 근데 본의원이 5분 발의해서 아이스팩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건 어찌 됐습니까? 그건 아직 정리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아이스팩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의원님 제안하신 내용은 추진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아까 전에 그 도움센터 관련 경우도 저희가 진교하고 이렇게 다 큰 읍면에 이렇게 요청을 했었는데 하게 하고 막 이런데 근데 이 장소가 이렇게 부지가 나오는 데가 없어가지고 지금 두 군데를 먼저 하동하고 금남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진교하고 옥정 같은 게 인구수도 많고 이래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아이스팩은 재활용이 좀 가능하므로 반드시 분리 배출해갖고 수거를 해야 됩니다. 예,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김민현 의원님 수고하셨고 강지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29쪽 봐주시겠습니까? 야생동물 피해 보상 사업에서 지금 피해일로부터 5일 이내 피해 신고를 해야 이제 대상이 되나 보지, 예? 예, 피해 신고 기간은 그렇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근데 지금 이게 야생동물들이 민가에까지 내려오시는 거 가장 잘 알고 계시죠? 저번에 악양, 예. 며칠 전에 민가에 내려와서 총을 맞아가지고 야생동물이 힘이 없어서 그분이 살았지. 그래 안 하면 그분이 그 동물에 의해서 엄청 많이 다치셨더라고요. 근데 그 피해 보상을 어디서 해주는지도 모르고 자가체를 하고 있어서 저도 사실 이걸 좀 몰라고 설명 못 해드렸거든요. 예. 제가 지금 질의하는 거는 피해 보상 사업에 보상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거 보니까 이제 개들도 보니까는 이 야생동물에 의해서 이렇게 많은 상처를 입고 있더라고요. 그는 개는 이제 보상을 안 해주는 거죠. 예. 짐승들은 안 해주고. 예. 사람한테만 인명피해를 치료비, 해준다. 예. 그래 이런 거는 조금 홍보가 좀 더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저희가 적극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피해 보상은 이제 어디까지 해주시는 겁니까? 이게 농작물에 대해서 이 기준이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 이 산출 농작물은 보니까 근거를 500만 원 한도고 인명피해에 대해서는요? 인명피해도 300만 원, 500만 원 있습니다. 치료비가 300이요. 치료비가 예. 300. 아이고, 300 이고 500, 제가 진작 예. 알았으면 얘기해드릴 수 있었었는데 근데 얘기를 못 해가지고. 근거 서류나 이렇게 또 기간이 있어야, 지나면 또 안 된다. 예, 그런 부분도 있고 근거 서류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게 피해 보상이 이게 농작물 피해의 면적하고 이런 기준에 의해 갖고 하기 때문에 예, 양이 이제 생각하시는 것보다 아니 저는 적습니다. 이제 예. 이 농작물도 중요하지만 저는 인명피해에 대해서 이제 좀 몰랐거든요. 그래서 인명피해는 어떤 상관없이 치료한 그에 대해서는 배상을 해주는 거 아닙니까? 예, 그 병원의 그러니까 그런 치료기가 있어야. 예. 근데 피해일 5일 이내 이거는 좀 너무 짧지 않나요? 이거는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5일이라는 예, 게.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읍면에 감사를 가는데 이제 보통 가면은 약간의 문제점이 있어갖고 이게 이제 규정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조금 지키려고. 날짜는 더 늘릴 수는 없는 거네요. 예, 혹시 있다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왜냐면은 본인도 모르고 그냥 자가 치료를 하다가 우연하게 들어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 거는 조금 과장님께서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강희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고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 사항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박희성 의원님이 요구하신 공중화장실
211개소의 설치 장소 현황을 2025년 1월 23일 10시까지 각 15부를 작성하여 의 사무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7페이지 예산을 보면 24년은 당초 예산 기준이고 25년은 예산 요구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24년에 금액이 안 틀렸습니까? 24년 당초 예산이 240억 맞습니다. 네? 24년 당초 예산은 지금 자료처럼 245억 9,100만 원. 그 소리 확인해 봤어요. 그 책자에, 본 예산에. 네. 전년도 예산액이 240억 맞습니다. 예. 얼마라고요? 240억 맞습니다. 전 24년도 예산액이. 그러면 왜 24년도 본 예산에는 여기는 251몇 이렇게 돼 있습니까? 이 부분 확인하십시오. 네,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그 24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네. 맞대 싸니까 나중에 확인해갖고 가장 틀리면 어쩌깁니까? 지금 제가 바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이 자료 본예산 자료를 갖고 네, 있거든요. 마치자마자 바로 예,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24페이지. 네. 매력 있는 명품 가로수길 조성사업. 네. 잠깐. 제가 이 제목을 보니까 빼놓은 게 매력 있는 이런 건 너무 추상적인 거 아닙니까? 저희도 매력을 어디까지 범위를 매력을 봅니까? 저희도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만은 뭐 저희 하동군 전체 정책 방향하고 좀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그래도 이런 거 우리가 정책을 할 때는 논할 때는 이런 추상적인 단어가 사이에 안 들어가야 됩니다. 네. 그 매력이 있는 명품 가로수길 조성 사업을 보면 사업 위치가 하동읍 대로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한 사업 위치가 어디입니까? 지금 하동 신역 삼거리에서 저 신촌빌라 구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역 상거리에서 예. 신촌빌라. 예. 요쪽에 신촌빌라. 예. 저 밑에 예. 저 3층짜리 아파트. 그래요. 예, 예. 그러면 하동 우리가 뭐이고 과장님 그걸 뭐 한다고 뭐 굳이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근데 우리 하동에 항상 과장님하고 우리가 현장 점검을 가면은 전진주유소에서 앞에서 녹차 아파트 방면에가 중앙 분리대 수목 정비 사업에 대해 말들이 많은 거 알지요? 네, 많이 지금 저기 녹차 나무인지 아니면 어디 영화 촬영을 하고 횡한 거 뭐 드라큘라 촬영을 하고 갖다 놓은 건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네. 사업에 좀 시행하기 전에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좀 반드시 그것도 거쳐야 됩니다. 네. 지금 금방 한다는 매력적인 명품 가로수길 이것도 의견 수렴을 거쳤습니까? 지금 우선은 가 아닙니다. 가 아니고 지금 연초에 바로 그 이장단 회의에 지금 일정이 좀 잡혀 있습니다. 이장님들이 물론 주민을 대표하는 것도 알지만은 이장님들도 그 동네 가갖고 주민들한테 의견을 좀 받아갖고 좀 다음에 그 의견 제시를 좀 해주라 하십시오. 네, 반영을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그 옛날에 저 하동에도 보면 안에 그 은행나무라든지 나무들 가로수길이 있었지만 그런 거 다 빼내고 지금 그 도시를 정립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이것도 있어 좋을지 차라리 없어야 되는 건지 그걸 잘 생각해서 의견을 받아갖고 하십시오. 네,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김민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진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과장님 김태훈입니다. 네. 21쪽에 지금 소나무 재선충 사업을 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모두 배기를 하고 있다 했으니까 예, 예. 지금 우리 고정에 보면은 그 신목재 민사업 넘어가는 쪽에 네, 지금 하고 그 있습니다. 사업은 뭔 사업이에요?
그거는 지금 우리 군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맞습니다. 산불 예방 숯가꾸기 사업인데 예. 이게 재선충하고 재선충하고 병행해 하는 거예요? 아니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베는 나무를 뭐 잡목입니까? 뭡니까? 지금 베내는 나무가. 한 7, 80%는 소나무고 잡목도 좀 일부 있고. 소나무도 베고. 예, 예. 그건 재선충 때문에 그런 건 아니죠. 예, 지금 예산 과목 자체는 이제 산불 예방으로 해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산불 부분이고 예방으로. 또 재선충도 이제 예방 효과로 지금 중복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예산도 만만치 않을 텐데 네, 네.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지금 재선충이 막 계속 번지고 있는데 네. 그걸 또 그 예산을 투입을 해서 네. 그런 사업을 꼭 해야 되는가 네, 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질의를 해보는 겁니다. 네. 그 사업 또한 또 어떻게 보면 좀 고려를 해봐야 돼요. 네. 그죠? 저희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언제 지금 재선충이 뭐 거의 막 휩쓸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다 돼야 될 텐데 네. 이중으로 또 사업이 네.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다행히 지금 산림청에서 저희 경남 지역에 조금 재선충이 심각하다는 걸 파악하고 얼마 전에 지금 그 재해대책비로 해서 한 27억 정도 지금 배부를 한다고 그래서 지금 숨통은 좀 트인 상황입니다. 그럼 이렇게 우리 이쪽에 하동, 금남 뭐 이쪽으로 보면은 고전 이쪽으로 보면은 그 바닷가 쪽으로 이 재선충이 많던데 네. 무슨 문제가 영향력이 뭐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우선은 바닷가 쪽이 다른 내륙 지방보다 좀 그 바람의 영향을 좀 많이 받기 때문에 그 매개충인 솔선임 하늘수가 조금 바다 지역이 좀 따뜻하고 바람도 많아서 조금 다른 지역보다 좀 심각한 피해를 좀 내륙보다 좀 그런 면이 있죠. 예, 맞습니다. 바다 쪽이요. 예, 부산이나 저쪽 동해 쪽이 지금 제일 우리나라에서 심하기 때문에 바닷가 쪽이 제일 심한 예, 상황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22쪽에 이제 천년기념물 송림공원 이 유지관리가 네. 뭐 잘 하겠죠, 그죠? 천년기념물이니까 네. 철두철미하게 하리라 보는데 이 정도로 해가지고 우리가 재선충이 안 온다. 네. 자신감을 가질 수 있습니까? 그건 자신감을 어떻습니까? 저희가 충분히 가지는 이유가 아, 이게 예. 문화재가 저희 천년기념물이기 때문에 음. 개개목 한 1000여 번에 대해서 이 수간 주사를 합니다. 아. 예방 주사. 그러면은 이제 그 재선충이 뭐 접근을 못 예, 합니까? 산림과학원에서 이제 자료가 한 번 주사를 하면 3년 동안은 인위적으로 그때 저 재선충 병균을 넣어도 이제 그 발병이 안 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2년, 3년 단위로 주기적으로 이제 한 그루 한 그루에 대해서 예방 주사를 지금 이게 다 하고 있습니다. 국비라죠. 국비를 합니까? 아닙니다. 전부 예, 보조 사업을 하고 예.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사업비를 보면은 네. 26년 사업비는 절반으로 줄어들는데 이거는 왜 그런 거예요? 사실 지금 이 부분은 유지 관리이기 때문에 인건비나 재료비로 편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시설비나 또 따로 저희가 이제 천년기념물이기 때문에 저희 문화유산계에서 상당한 부분이 예산이 많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예산을 보면은 네. 주 예산을 보면 25년에 비해서 뭐 절반 이상이 줄어들잖아요, 그죠? 네, 예. 이렇게 해도 그 천년기념물에 대한 재선충은 네. 예방할 수도 있다. 예, 그건 제가 그렇게 보면 약속드리겠습니다. 되겠습니까? 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김진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희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가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강희순 의원입니다. 그 18쪽에 걷기 좋은 등산로 조성 관리 이제 사업인데 이거는 지금 세암 등산로에 관련한 9억 4천 사업입니까? 아닙니다. 시행임하면 추진사항에서 24년도에 저희가 대상지로 선정해서 지금 준공을 마쳤습니다. 24년도 예산이고 예. 올해 3억 원은 현재 읍면에서 대상지를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3-4군데로 압축은 되었는데 아까 김민영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대로 그 주민 의견도 좀 수렴해가지고 저 연휴 끝나고 대상지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등산로 조성은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우리가 그 해 나갈 사업입니까? 네네. 그러면 과장님 제가 그 업무 보고니까 네. 예. 그 행정원국에 보면은 원곡 산성이 있습니다. 네. 그 봉화대도 있다 하던데 그 둘레길이 그 한번 보셔가지고 이것도 발굴할 필요가 있다라는 게 학자들의 얘기였습니다. 네. 그것도 한번 해주시갖고 어차피 우리 하동군의 등산로를 조성하는 거니까 과장님이 얘기를 못 들어서 또 못하는 사업도 있으니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한번 확인해 예, 주셨으면 현재 좋겠습니다. 확인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강희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의원이 하나만 이렇게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좀 보시겠습니까? 과장님, 녹차 포트묘를 재배 사업을 하겠다는데 이게 배경을 보면 그러니까 활용해 녹차 포트묘를 생산하여 이렇게만 있죠. 그 다음에 활용 방안은 가로수변 식재, 이런 곳들, 그 다음에 공공시설 조경수 활용 다 괜찮습니다. 다 좋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약간 우려되는 것들이 있어요. 네. 녹차를 가로변에다가 이렇게 식재를 하면 오해의 소지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녹차가 청정 지역에 난다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잘못 인식되면 가로변에 있는 녹차를 채취해서 이게 마시는 걸로 음용으로 쓴다라고 혹시 잘못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한번 다른 걸로, 이게 아닌 다른 걸로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한번 해 주시는 걸 검토해 주시고, 두 번째는 이게 종자번식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구제봉에서 종자를 받아다가 이렇게 삽목해서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본 의원이 여기서 몇 번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만은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종자번식은 아주 위험해요. 종자번식이 위험하다는 게 전부 잡종이 나오죠. 다시 한번 이게 되풀이되는 말씀을 하면 우리 부모님에서부터서 낳는 자식들이 이 종자번식이죠. 네. 종자번식인데 각각 다른 애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쌍둥이 외에는, 일란성 쌍둥이 외에는 전부 각각 다른 사람이 나와요. 그러면 종자번식은 녹차가 종자번식을 하면 잡종이 나와요. 네. 그러니까 뭐 우리 하동에 있는 대표적으로 녹차가 중국산 소엽종이다? 단정하지 못합니다. 이게 학술적으로는 절대 단정하지 못합니다. 이게 완전히 잡종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렇게 하게 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아주 좋은 우수한 나무에다가 접을 붙여서 그걸 보급하면 이게 한 개의 우수한 품종이 나오는 거죠. 네. 그게 무슨 번식인지, 접붙임 번식인지 그게 뭐 정확한 저는 용어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접을 붙여서 이렇게 보급하는 게 낫다 싶은 생각이 있어요. 네. 기왕 산림과에서 이게 혹시 보급할 일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는 반드시 종자번식 말고 이렇게 접분침을 하시는 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종자번식과 더불어 참고 말씀을 좀 드리자면 저희가 한 7, 8년 전에 구제봉에서 종자번식을 해서 시험을 한 100포트 정도 해봤습니다. 그걸 가지고 또 연구소하고도 좀 이야기를 좀 나눴었고, 그래 그걸 하동공원에 심었는데 상당히 종자 실생묘로 한 부분이 병해충이나 이런 외부의 요인으로부터 상당히 잘 되어가지고 현재로서는 만족하고 있는데, 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접붙이는 것도 병행해서 하는 걸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게 우수한 종자가 하나 있으면 그게 접붙이는 것. 근데 과장님, 네. 왜 가로수로 이게 녹차를 쓰려고 하시죠? 이게 저희가 분명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청정 이미지에 대한 부분이 좀 반대되는 게 있어서 저희도 고민을 좀 많이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녹차가 하계나 악양 쪽에 한정되고 다른 저런 남부 쪽에서는 좀 못 보기 때문에 좀 이리 거쳐가는 분들이 상징적인 의미로 이 하동에 이제 채취를 하는 부분이 아니고 녹차나무가 이렇고 겨울에 추울 때는 꽃이 이 정도 핀다라는 그런 시각적 의미로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차량이 많이 다니는 그런 부분은 가급적 배제를 하고 공원 내에 조금 경치가 좋은 부분에 상징적 의미로 조금 배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로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16페이지 지방 및 광역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 사업을 보면 올해 사업비 20억 원으로
진교면 남양마을, 고전면 전도마을 2개, 마을만 시행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24년 3년 사업비 24억 원으로 8개 마을, 24년에는 18억으로 7개 마을을 천리 완료했는데 올해는 왜 그렇습니까? 예, 올해는 왜 2개 마을만 돼 있냐고요? 예산 사정에 의해서 2개 말밖에 할 수 없는 그러면- 상황입니다. 예. 아니 그러면은 또한 그 가구 수가 또 많은 관계로 또 2개 말밖에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래요. 예.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광역 상수도 이런 거는 가구 수가 많은 데는 오히려 또 밑에서 물 공급을 어차피 잘 받을 수 있는데 오지 쪽으로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혜택 못 받고 있잖아요. 물을 어디가 떠갖고 먹습니까? 예, 상수도 우리 하동구는 그 강력 상수도, 지방 상수도, 소규모 상수도로 돼 있는데 실제 그 어려움을 겪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가야 되지만은 그 지금 예산이 다른 데보다 좀 적게 들어가고 또 수혜가 높는 그런 경제성을 검토해서 대상지를 정해 갔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올해도 20억 원인데 왜 숫자가 오히려 2개 지역밖에 안 돼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예.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사업 대상지 선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모르겠지만 금방 과장님 말씀을 들었고 5페이지 보면은 광역 지방 상수도 급수 현황을 보면 오전면, 행천면, 양보면은 3개에서 5개 마을만 급수가 완료됐고 나머지는 1개에서 7개 마을을 제외한 전역에 급수가 완료된 것처럼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13페이지 또 보면은 화계 악양지구도 올해 공급 사업이 준공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하계 악양지구는 지금 각 가정에 급수되지는 않고 지방 상수도를 공급할 수 있는 송수관로, 배수관로, 배수지 등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때는 이게 공급 사업이 준공된 것으로 나와 있다니까 1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공급 사업. 예, 네. 예. 그러면은 우리가 청안면을 제외하고 상수도 공급 사업 진행 현황을 보면은 고전, 행천이 제일 열악한데 우선적으로 이쪽으로 사업을 시행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열악한 데부터 해줘야지요. 예, 맞습니다. 열악한 곳부터 해야 되는 게 당연한 의원님의 말씀인데 지금 현재 실무부서에서 검토한 결과 지금 예산에 비추어 제일 수혜도가 높은 지역으로 지금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악양 하계 지역에는 실제 그 상수도가 이 공사는 하지만은 그 각 가정에 급수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급수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서 급수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오지마을의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혜택을 못 볼 때는 돈을 예산을 더 들으시라도 나라에서 해줍니다. 예. 근데 이 오지 쪽에서는 우리가 뭐든지 보면은 단체적으로 아파트 지역은 잘 되게 해주고 저 오지에는 한 가구라고 한 가구 하면 두 가구로 소외시 당하는 이런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과장님 예. 그 사업을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건 알겠지만은 여러 면으로 살펴서 상수도 급수 실정이 열악한 지역도 계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예. 해주십시오. 그렇게 노력하고 뛰어다니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김민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민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름을 또 교묘하게 또 바꿨네요.
상가 공유 공간 조성 사업 추진 계획을 보면 이 보면 또 신규 사업 같이 보입니다. 그 1월에 착수하고 4월에 공사 착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난 예산 심의에도 말씀드렸듯이 주민 대다수가 사업 추진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인데 누구를 위한 사업인지 명심하시고 일반적인 행정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거 그 예산을 우리가 이거 감하지 않는 이유는 이 사업을 하라는 게 아니고 다른 방향을 할 수 있으면 좀 해주십시오. 이거 폐출도 원하지 않잖아요. 그 밑에 강평마을에서 그걸 뭐 다 90%가 찬성가 아니에요. 제가 알아봐서 보니까. 그때 그 저희들이 그 하동 읍사무소에 읍정보고 할 때도 그때 광평 주민이 이걸 좀 빨리 했으면 좋겠다 하고 아니 말씀하셨고. 지금 잘 돼 있는데 왜 굳이 그거 갖다가 거기다가 공유 공간을 만들고 그 앞에 상가가 있다고 그 뒤에 공유 공간을 만들 필요가 뭐 있습니까? 이제 그게 생각의 차이인 것 같은데요. 일단 거기에 철길로 인해서 67년부터 지금까지 도시가 단절된, 그리고 철길 옆에서 그동안 생활의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폐철도가 됐기 때문에 좀 너베긴들하고 연결시키면 좋겠다. 우리 하동에는 너무 정원이든 그야말로 쉴 수 있는 공간이 많아서 우리가 장사 안 하고 일 안 하고 공원에 앉아서 산책이나 즐기고 책이나 읽고 그야말로 우리가 여유로운 여가 생활만 하고 살아야 돼요. 하동 사람들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저희들은 잠깐 폐철도를 걷는 것 뿐인데 실질적으로 광평이나 원광평 사람들은 거기에 거주를 하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우리 일반 다른 지역, 그러니까 읍내 다른 지역에 사시는 분들하고는 생각의 차이가 좀 있으신 것 일단 같습니다. 이거 더 의견을 더 수렴하시고 33페이지 보면은 군청과 보건소 주변 군민정원 조성 사업에 대해서 재정관리과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임시주차장 확보가 최우선으로 이루어져야 혼란이 없을 것입니다. 부서 간의 일정을 조율해서 임시주차장부터 진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원래는 지금 국기 계양대 그 부분까지 다 정원 조성 사업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주차장에 최대한 면수가 작은 의회 주변과 보건소 주변 거기는 지금 현재 주차장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김민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진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김태우입니다. 자료는 없는데 진교면 중심도로 지중화 사업 이제 이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 군청 앞에 그냥 이게 지중화 사업이 안 됐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하동 군청 앞이 이래야 되겠습니까? 엉망입니다. 보면 가로 세로 막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계획을 세웠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계획이 없는데 아마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거 지금 빨리 하십시오. 빨리 계획을 세웁시오. 군청 앞에 이래야 되겠습니까? 큰 대로에다가 그죠? 예, 하여튼 그 부분은 한전하고 협의를 해서 하여튼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은 진교를 제가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닌데 예. 이 군청 앞이 시급하다. 예, 하동군을 찾는 외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 속히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김진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희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연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강희순 의원입니다. 좀 전에 동료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폐출도 공원에 대해서는 강평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찬성하고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폐출도 공원을 강평 주민들 얘기로는 우리 철도역에서부터 의료보험 공단까지만 낮추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현재는 그렇습니다. 원래 그렇죠. 예, 그러니까 강평 주민들 얘기는 예.
그까지 하는 거면은 큰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은 막히는 걸 시원하게 확 뚫어줬으면 좋겠는데 그 정도만 이렇게 하면은 별 의미가 없다라는 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도 그 지금 우리가 그 철도 이 상태가 정말 국민들이 거기가 100% 만족할 정도로 돼 있는데 이걸 공원을 갖다가 밑에다가 일반 도로처럼 공원을 만들어서 과연 아파트 그 폐철도로 밑으로 일반 도로로 한다면 그 옆에는 도로입니다. 아파트 있기 때문에 길 만들어져 있다 아닙니까? 차간 도로. 근데 그 밑에다가 정원을 만들어 놓고 조감도처럼 돛다리를 깔아놓고 책을 읽고 여유롭게 볼 수 있습니까? 그냥 그건 일반 도로입니다. 일반 도로 정원이고요. 근데 주민들 얘기도 그렇고 본 의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 번 더 저번에도 저보고 할 때 오래 했는데 제가 거기 안 간다 했거든요. 주민들 의견을 좀 더 많이 들으셔갖고 이 판단을 하십시오. 우리가 무조건 해라 안 해라 아니 저는 반대 입장인데 주민들 의견은 이게 전체적으로 시원하게 막혔던 그걸 갖다 철도 이걸 갖다 시원하게 없애주라는 건데 일부 검하고 나면 그 앞에는 또 막히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강평 주민들이. 그래서 그 의견을 좀 더 청취하셔갖고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아까 답변하셨기 때문에 답변은 제가 아까 거기에 듣는 걸 하고 제 의견하고 주민들 얘기를 전달해 드리는 예, 그 겁니다. 추가적으로 잠깐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아, 예. 현재 그 전체 그 덕전 빌딩에서 섬진 쇼유까지는 710m인데 네네네. 지금 저희들이 한꺼번에 지금 사업을 못하고 일단 구간별로 끊어서 일단 그 210m를 먼저 할 것이고요. 예. 그 나중에 궁극적으로는 그 끝에까지 다 쇼유까지 다 갈 겁니다. 그리고 그럼 과장님, 우리가 공원이라 하면 여기서 지금 공원에서 그러면 산도 보이고 말도 보이고 들도 보이는데 그걸 딱 깎아삐갖고 일반 도로처럼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아무리 그 미세먼지 체감 되게 나무를 숲을 아무리 예쁘게 만들어 놓은데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지금은 사람들 엄청 굉장히 시원해요. 왜냐면은 운동을 할 때 여름 되면 그래도 높이가 있어 놓으니까 바람도 없고 시원한데 그걸 낮췄다 했을 때 공원을 낮췄을 때 옆에 건물들이 다 아파트고 다 들어서 있는데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물론 전문가들이 얘기를 해서 용역을 했겠지만은 실제로 우리가 현실에 맞게끔 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보기 좋은 그 용역이 아니라 현실에 우리가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거 그게 중요한 것이지 뭐 우선 예쁘게 만들고 예쁘게 나무를 새로운 나무를 갖다 조성한다는 거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국민이 만족하는 데고 있는 것 같다. 왜 합니까? 그 지금은 그 폭이 위에가 한 5m밖에 안 되는데 일단 그 제방을 낮춤으로 인해서 폭이 제방 낮추면 옆에 그 20m 도로 가 차단은 도로 아닙니까, 과장님? 2차선 도로 아니습니까? LH 그 아파트 옆에. 그 넓히고 나면 그냥 도로 있고 그다음에 그 정원 만든단 말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전반적으로 손을 다 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그거는 이제 차를 안 못 다니게 본단 말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차도 다니면서도 그 에이, 그러니까 차 많이 다녔는데 그 차가 보니까 아파트가 있어갖고 차 많이 다닙니다. 지금 보면 가자니 가보면 주차 다 돼 있어가 주차 될 데도 없어요. 그쪽으로는 또 LH 아파트 그 내나 그 뒤쪽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누가 그 좋은 공원에 그래도 공원에 그 차 대고 차 왔다 갔다 하는데 공원에서 누가 여유롭게 책을 보고 정원에 돗자리 깔아놓고 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폭이 이제 한 20m 넘게 되면 거기에는 일단 그 약간 사람이 편하게 느낄 수 있는 위험 공간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해놓으시면 한번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저는 좋게 뭐 이용을 한다 해도 상상이 안 갑니다. 답답한 것밖에 안 됩니다. 그냥 일반 도로에다가 나무 심어 놓고 정원했다고 이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리고 가장 이제 설명은 가장 충분하셨으니까 저는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그리고 49조 그 25년도 간판 개선 사업인데 그 간판 사업을 우리가 지금 어디까지 했죠? 시장 내에 간판 사업 했습니까? 그 시장 내 그 상가들 그 원형으로 되어 있나 뭐 그 부분 된 것 같고요. 예. 그 저희들은 그 이 공모 사업이 그 어떤 거냐면 우리 그 중앙로 있지 않습니까? 예, 요거 예. 나와 있네. 예, 예. 중앙로 그 부분을 저희들은 그 일단 그 건물을 놔두고 그냥 간판만 바꾸는 게 아니고 저희들은 이제 한 건물에 예를 들면 상가가 5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건물 전체를 일단 바탕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에 맞는 그 간판을 그 설치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전체가
구간이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중앙로에 보면은 중간중간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도로 그 구간까지 블록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제도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 지금 간판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또 네. 이렇게 조감도를 보면 정말 깨끗하고 예뻐요. 예. 근데 우리 이제 하동 건물들이 이렇게 될 수 있는 그 건물들이 시설이 돼 있나, 그것도 한번 봐야 되고, 그리고 간판을 이렇게 이제 세련되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한눈에 탁 들어올 수 있게끔 만들고, 또 하동을 찾는 분들도 차를 타고 가면서 간판이 돼 있다면, 하동 괜찮네, 이런 생각이 들면서 하동에 대한 그 이미지가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 간판 사업을 하더라도, 개선 사업을 하더라도, 정말로 제대로 된 간판, 그냥 모형적으로 우리가 간판 해줬네 이게 아니라 지금 우리 시장이 옛날보다는 엄청 좋아졌습니다. 간판이라든지. 근데 일률적으로 이렇게 해 있는 모양보다도 이렇게 좀 특이하게 이렇게 해줬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다음에 또 이제 시장에 간판 사업을 했는데 우리가 보이는 이거 외곽지대만 아니라 또 시장 안에도 또 한 거리가 좀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이런 간판 사업이 있다면 자부담해서라도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부분은 경제통상과에 협의를 해서 네. 하도록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이거는 또 시장이라서 또 경제통상과에서 하네요. 예. 어쨌든 경제통상과가 시장 사업이지만 과장님은 또 외곽으로 하는 사업인데 예. 같이 간판 사업을 한다면 또 과장님하고 또 그거 되니까 연계해서 같이 좀 언어를 좀 나눠서 좀 개선할 부분은 개선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강희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가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그러면 본 의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주민 참여 예산하고 수건 사업들이 설계가 어디쯤까지 와 있죠? 지금 설계 한 40% 정도 설계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순차적으로 발주해서 설계되는 대로 이렇게 합니까? 안 그러면 설계가 완전히 끝나고 난 다음에 계약하고 이렇게 합니까? 아니, 설계되는 대로 저번에 자료 주면은 우리가 모아가지고 엄면에 재배정하고 있습니다. 2천만 원 이하는. 엄면에 재배정을 또 하고 있어요. 예, 2천만 원 이하만. 예. 주민수건 사업들도 마찬가지입니까? 주민수건 사업은 대부분 다 저희들이 발전하는 걸로 되어 있고, 현재까지는. 주민수건 사업 설계된 게 아직 한 건도 없습니다. 참여 예산은 먼저 지금 설계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니, 주민수건 사업하고 참여 예산하고 예산세 같이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목록이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부기명이 적혀 있어가지고 참여 예산을 일단 내놔줬고요. 그다음 주민수건 사업은 뭐냐면 예전에 보면 은민당 포괄사업비 하고 1억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중에 4천만 원 일단 먼저 내려드렸습니다. 4천만 원 가지고 각 은민에 필요한 사업 먼저 일단 면장님들이 알아서 처리하시라고. 그러면 엄면 예산 17억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7억 중에서 각 은민별로 4천만 원씩 해갖고 돈이 내려갔고요. 나머지는 아직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거는 어떻게 하실 근데 거냐고요? 은민에서 만약 건의가 들어온다든지 또 은민에 필요한 사업 건의했을 때 그걸 봐가지고 제대로 내리든지 아니면 우리가 집행하든지 그럴 계획입니다. 결국 그러면 17억을 전부 엄면 예산이라고 말만 그래놓고 본청에서 다 컨트롤하겠다 이 말이죠? 컨트롤하는 게 이제 은민당이 건의해 올리면 그 사업을 이제 내려주든지 저희들 지금 하든지. 그게 지금 질의 내용을 지금 이해를 잘 못하시든지 아니면 제가 지금 질의를 잘 못하고 있는 것인데 엄면 예산 본 예산에 17억이라고 되어 있죠. 엄면 예산이라고. 은민 예산을 적혀있죠. 예산서에
예산서에 17억이 예산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민 수건 사업도 있고 바로 이렇게 엄면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엄면 예산이 그러면 결국은 그게 엄면으로 내려주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가능합니다. 예. 근데 본청에서 다 들고 있으면서 4천만 원씩만 내려줬다. 또 다음에 그 요구가 있으면 내려주겠다. 본청에 다 들고 있겠다 소리하고 마찬가지 아닙니까? 네, 현재 계획은 그러면 엄면 예산이라고 안 해놔야 돼요. 엄면이라 해도 엄면 예산이라고 적혀 있지는 않습니다. 보통 보면 과장님 저기 엄면에서는 엄면장들이 이렇게 조그마한 소규모 사업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때 봐서 엄면장의 재량 하에서 조금씩 그 수건 사업들을 해결해주고 했죠. 이때까지 해왔던 것들은. 예. 근데 지금은 이제 어느 때부터인지 500만 원 이하도 이제 군이 컨트롤 한다 하더라. 그 범위 내에서,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500만 원도 요구하면 내려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하고 계시더라고요. 예산이 저희한테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서에 엄면 예산이라고 안 해야 된다니까. 예산서에 목을 갖다 이렇게 아니 세세항에다가 엄면 예산이라고 나누면 안 되죠. 또 마찬가지로 주민 참여 예산도 이 과장님 답변대로 하실 것 같으면 그거는 뭐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2천만 원 이하는 설계가 끝나는 대로 발주하게끔 엄면으로 내리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아마 뭐 명절 전에 발주하는 게 일부 있겠죠. 일부. 네,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니까는 지금 군수님도 조기 집행하라 해가지고 파악해보니까는 아까 26건이 지금 계약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말해서 주민 참여 예산은 그렇게 진행해 가면 되는데 네. 수건 사업들에 대한 것들은 아직 설계를 할 생각이 없다라는 것이죠. 아까 17억 그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17억 아니에요. 다른 거에 대해서 아직 설계를 지금 참여에서 다 설계를 못 해가지고 참여에서 설계하고 그 다음에 바로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민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24페이지. 읍내의 그 다목적 광장 정비 계획에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지난 예산심의에서 말씀드린 대로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지면 그 보고 좀 해주십시오. 예, 그래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10페이지. 주요 성과 중에서 스마트한 교통복지 도시 구축으로 농어촌 버스 노선 전면 개편 시행을 들었는데 실제 이용객들 중에 기존 노선보다 불편해졌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하동에서 악양면 중기 노선의 경우 용역 보고서를 보면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기존 9시 30분에서 10시 20분을 변경한 것이 오히려 불편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버스 정편 없이 그 시간 조정만 하다 보니 각기 다른 시간대에 이동하는 분이 저마다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 용역 보고서에서 나온 듯이 그 생활권에 비해 운행 차량 수가 다른 지자체보다 부족한 것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보고 있고 중장기적으로 운행 차량을 늘려가는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 이 문제는 정주 인구와 생활 인구 확대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도 해당되는 점 유념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 좀 잘 다시 생각해서 대책을 찾아주기 바라겠습니다. 예,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그렇게 네, 하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김민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진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과장님, 김태호입니다. 13쪽에, 온열 의자 설치를 이번 2025년도에 세계에서 이걸 설치를 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예, 아주 군 관내에.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수요가 이거 많을 텐데 이 세 개로 해가지고 됩니까? 군 관내 어디 몇 단위의 세 개도 아니고
이 뭐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이러면 되겠습니까, 이거? 당초에 그 예산 수립을 하면서 그 우리 성광장에 옛날 접이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람에 찢어지고 이래가지고 그거는 방풍 텐트인가 뭐 예, 그렇고. 예. 그거하고 같이 하다 그때 보니까 의자가 따뜻한 거. 예, 압니다. 어. 같이 하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부족한데 저희들이 그 수요 조사를 해서 추경에 확보해가지고 더 그 증가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어르신들이 예, 예. 차를 기다리면 요즘 춥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차가운 그 나무, 보통 나무 의자잖아요. 예. 플라스틱이라든지. 예. 이래서 이제 그 보호를 하기 위해서 오늘 의자를 설치하는 거 아닙니까? 예. 이 부분 예산 중경에 많이 확보를 하십시오. 이 그렇게 하동군에 하겠습니다. 세 개가 뭡니까? 이 하동군에 해당하는 데는 많은데 우리 고전만 해도 뭐 내가 지금 한 네 군데 받았어요 지금 이걸. 현재 설치되어 있는데도 많은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더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하고 이 기존 방풍 텐트 이게 이제 그 비닐같이 예, 예. 커튼같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이걸 보니까 조금 뭐이 지금 자료대로 미관상 문제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이게 이거 어떻게 다른 쪽 방향으로 어떻게 뭐 조정은 안 됩니까? 이거보다 뭐 예산 좀 더 들더라도 예. 이거 비닐이 돼가지고 뭐 걷고 들어가고 뭐 이래야 되더라고요. 또 여름에는 그럼 거기 가만히 있으면 덥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커튼 같이 뭐 열고 닫게 좀 용이하게 예. 이 그 재질을 예. 조금 다양하게 미관상도 좋고 그죠? 예. 이렇게 한번 개선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을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더 확보해서 소요에 충당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진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희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가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강희순 의원입니다. 그 22쪽에 보면 그 우리 서해랑 급경사지 붕괴 위험 지역의 정비 사업이 올 3월부터 들어갑니까? 착공을 합니까? 예, 3월달부터 착공. 아, 예. 저는 이걸 질의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지금 우리 기후 변화로 인해서 풍수로 인해 가지고 지금 이제 뭐 옹벽이 무너진다든지 산이 이렇게 내려해서 붕괴 위험 지역이 굉장히 많은 걸로 있습니다. 특히 시골 지역에는. 예. 근데 이런 걸 다 하면은 받아줄 수 없지만 우리가 거기가 보면 개인적으로 집에 뒷산이 있어서 뒷산에 이리 하면 굉장히 일단 무너져 있는 상태가 있는 집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 건 어떻게 민원 처리를 합니까, 과장님? 일단 위험지가 있는 부분에는 네. 가장 사실 우리 생명이 먼저니까요. 네. 적극 그에 대한 복구를 하는데 응급 복구를 하는데 사실 사유지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해줄 수 있는 게 한도가 있습니다. 음. 그래서 각 우리 건설가도 있고 하고 하는데 그 사유지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뭐 장애라든지 아니면은 뭐 우리 기초생활 수급자라든지 이런 분들한테는 네. 저희들이 조금 도움을 줄 수 있지만은 나머지 부분은 사유지가 돼서 그렇게 그래, 수립하지 우리도 않으면 과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민원을 이제 해결하고 있지만 예. 실질적으로 가보면 이거 만일에 사고가 났을 때 그럼 우리 어떻게 대변을 해야 되나 이런 걱정도 앞서더라고요. 예. 그래서 혹시 이런 거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다른 혹시 또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물론 어려운 세대는 당연히 해드려야 되겠지만은 산주도 관심이 없고 그러면 산주한테다 이걸 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간에서 조치를 취하면 모르겠지만 간에서 또 그리 하지도 않고 또 산주는 산주대로 산을 갖다 놔두기 때문에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이런 위험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정말 위험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뭐 사든 어쨌든 뭐 사고 난 뒤에 조치하는 게 아니라 선제적으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 거기가 보면 그런 민원 굉장히 많이 받을 거예요. 그래 참 곤란한 부분이 있는데 혹시 과장님께서 그에 대한 어떤 대책 계획이라도 있으면 우리 의원들한테 좀 협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강희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그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교통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주요 업무 보고는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해양수산과, 투자유치과, 보건정책과, 건강정책과, 농축산과, 농산물유통과, 농업소득과, 경제통산과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업무 보고에 임하신 집행기관 공무원과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8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